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화면 공유해서 진행 상황 말씀해 주세요. 네. 저번 숙제가 2로 날아오는 거는 네,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이 있었고, 그 네, 네트워크 통신 방식이 있었고,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7번, 8번 이슈 개발하는 거였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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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과 7번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 내역에 대한 조회여가지고, 기존의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누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그 네, 네, 조건문에 따른 조회로 변경을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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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드민 서비스를 만드는 거였는데, 아직 그 커밋은 안 했는데 변경점을 하면은 에스펙트 기존의 그 스위치 케이스로 네. 받아왔던 것을 그 정의했, 정의했던 유저 타입과 그리고 사용자 유저 타입을 비교해가지고 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어요. 권한이 없으면 저 유저 어서라이제이션 에러 코드로 리턴 시키는 건가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의 정보가 아예 없는 음,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로그인이 안 돼 아,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래 같은 경우가 유저의 권한이 없을 때를 체크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시 노션 페이지 가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네. 저한테 코드 리뷰 요청 주신 게 6번, 7번이죠? 네, 맞아요. 6번만 해드리고 7번은 오늘 수업 시간에 하기로 했고, 네, 알겠습니다. 저 네. 개발 위에 하나씩 개발 블로그부터 볼게요. 개발 네. 티스토리 요걸로 보면 되나요? 네. 로그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에 한번 돼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숙제가 보니까 저희가 개발 블로그를 좀 안 썼었어요. 그동안 그 개발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네. 오늘 먼저 숙제 먼저 내어드릴게요. 네. 저희가 Q를 도입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 Q 내용 아직 그 안 썼었죠. 개발 블로그에. 네, 맞아요. 네, 그럼 왜 영어가 안 써졌지? 음, 됐다. 네. RabbitMQ를 도입하게 된 배경. RabbitMQ를 옵션 서버에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개발 블로그로 써주세요. 이 배경 과정, 저희 코드도 있잖아요. 네. 결과 느낀 점 순으로 해주시면 지금 AOP 하는 것처럼 똑같이 피드백 드릴게요. 네. 그리고 AOP 블로그 보겠습니다. 네. 어, 웹페이지 서비스에서 메일 쓰기 시작, 주문하기 등의 기능을 위해서 네, 요거 그 뭐지? 그 줄바꿈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 쓰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줄바꿈, 배경에 바꿈, 어색, 수정. 그리고 로스트아크 경매장 웹페이지 프로젝트에서 입찰 내역 조회. 자주 사용되었다. 네, 그렇죠. 자주가 포인트죠. 자주가 사용되었고 유지 보수와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관점. 네, 하나의 관점. 하나의 관점의 단어가 조금 어색하네. 하나의 관점. 어, 그러니까 에스펙트가 AOP라는 게 그 A의 약자가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A, 에스펙트, 네, 관점이죠. 네, 관점 지향, 에스펙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네. 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 그 관점을 말씀하신 거죠? 에스펙트의 A를 말씀하신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AOP란. AOP란이라는 그 그룹, 저희 개발 블로그 글이 따로 있었나요? 네. 작성을 한번 했었어요. 있었구나. 네.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제용 전에는, 그래도 여기다 정의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참고글이 아, 하지만, 네. 네. 어, 에스펙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 네. 세션 기능을 사용해서 유저 아이디를 가져올 때 없다면 예외. 이 재사용성이 적용하기 전에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이거를 좀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AOP 적용 전 재사용성이 쉽게 말해서 코드 중복이 많은 거죠. 코드 중복이 많은 예시 상황 추가하기. 적용 후에는 네, 요거는 이제 예지 코드인 것 같고요. 네, 로그인 체크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고 컨트롤러 단 위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추가하겠다. 근데 그때에 대한 문법들을 추가해 주신 것 같아요. 리텐션 타겟, 네, 로그인 체크인 에스펙트. 네, 이거는 AOP를 이제 구현할 때 에스펙트 J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네, 어노테이션 방식을 쓰셨네요. 네, 음, 간략하게 에스펙트 J에 대한 예제도 하나 그냥 우리 코드가 아니더라도 저랑 그 예전에 스프링 IO 페이지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에스펙트 J 예제 코드. 이 어노테이션 방식 말고 그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요 포인트 컷을 통해서 할 때 이스커션 여기가 이제 그 어노테이션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에스펙트 J에서 제공해주는 레직스 가지고 적용시키는 방법 뭐 있거든요. 네, 이거 기억나세요? 네, 네, 요것도 예제 코드 정도만 그냥 그 개발 블로그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에스펙트 J에서 제공해주는 에스펙트 J에서 제공해주는 어노테이션이긴 하지만 안에 이제 문법 내용 있잖아요. 문법 예제 코드 추가. 사실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쓰긴 쓴 거네요. 여기 그 패키지 안에 com.c 게임 옵션 패키지 어노테이션 안에 이 체크인 로그인 스테이터스가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체크인 로그인 얘가 달려 있을 때 네, 상태 값이 있을 때랑 메서드가 있을 때만 쓰겠다라는 건데 요거에 대한 풀이를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제 코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네. 풀이에 대한 내용 정도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 추가. 혹시 요 말 이해되세요? 요거에 대한 풀이 요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프로시딩 조인 포인트를 통해서 실제 넘기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네. 네. 그리고 에스펙트 컴포넌트. 비포와 애프터를 사용해서 어라운드를 적용하였고 이 프로시딩 조인 포인트가 혹시 어떤 기능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어, 메서드의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는 그 포인트 컷이라고 알고 있어요. 음. 그 메서드의 정보라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사용했었죠? 이 코드에서. 위에 코드에서 이게 이 포인트 컷이 아니라 그 호출하는 쪽에서 하는 포인트 컷이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 놓긴 했거든요. 네네. 네, 음, 네. 잠시만요. 그리고 프로시딩 시그니처. 네, 요게 뭐 특이사항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서드 이름, 반환 타입, 파라미터 목록 등을 가져와서 요 부분에서 넘기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이 프로시딩 조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네, 유저 아이디를 넣었던 값을 아규먼트 인덱스에다가 0번째에다가 넣어가지고 넘기겠다. 네, 네. 사실 여기 문법만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넣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없어도 되긴 해요. 네, 뭐, 그래도 적어 놓을게요. 피드백이니까. 네. 팩트 조인 포인트. 어, 실제 코드에서 사용한 부분 설명하기. 잠시만요. 네.
아, 네, 건우님 끝났습니다. 네, 아, 네네. 갑자기 안전검사를 오셔가지고, 네, 이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네, 공유 맞춰주세요. 네, 네, 보시죠. 그래서 지금, 네, 여기 블로그를 피드백하고 있었죠. 피드백. 네, 결과로는, 로그인 체크 어노테이지 사용해서 공통적인 기능들을 관점적으로 묶어서 유지 보수 및 재사용을 향상시켰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예제 상황이 없다 보니까 사실 와닿진 않아요, 잘. 네, 그래서 실제 안 썼을 때, 적용 전에 중복 코드가 많은 상황을 추가해 주시면 요거에 대한 내용에 주장할 때 근거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부분만 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이사항은 없네요. 네, 그리고 2번. 조인문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네. 어, 간략하게 이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로 설명해 보실래요? 네. 그, 쉽게 풀이하면은, 이너 조이는 교집합, 그리고 아우터 조이는 합집합이라고 들었어요. 네.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A, B가 있다고 했을 때, A에 존재하는 것들, 플러스 B가 널이어도 받아온다? 이런 거라고 확인했었는데,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인문 쓰잖아요. 네, 폴 있을 때, 뭐, 유저 정보 네, 조회할 때나, 입찰 정보 조회할 때, 할 것 네, 같은데, 그때 제가 아마 다 그냥 디폴트 조인을 쓰셨던 것 같아요. 코드에서 보면은. 잠깐만요. 아, 네. 이노 조인 쓰신 적이 있으신가? 이노 조인 볼까요? 어, 아니요, 그냥 조인만, 네. 그럼 네. MySQL에서 디폴트 조인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외얼저를 사용해서 이너 조인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온 자체가 이너 조인을 하는. 그쵸. 디폴트가 이노 조인입니다. 근데, 네. 그럼 언제, 우리가 지금 남은 기획 상황에서 아우터 조인을 쓸 일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이템에 대한 그 아이템 네임에 따라서 조회를 할 경우에 아우토 조인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템 네임. 어, 네. 어, 왜죠? 음, 특정 아이디 값은 PK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이템 네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그 합집합으로 사용해가지고 음. 받아와도 괜찮을 것 아, 같아요. PK로 값을 알아오되 다른 값들 다 한 번에 알아온다는 건가요? 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네. 음, 음, 지금은 다 PK가 있기 때문에 다 인원조이만 써도 이 내부 안에 결국엔 인원조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집합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왼쪽 A에 있는 모든 내용 다 가져온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우터를? 레프트 아우터를 말씀하신 건가요? 어, 어, 아우토 조인을 네.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그 데이터 저장된 값들의 조회니까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이 네, 그쵸. 맞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도 예제를 들고 싶은데 아우터 조인 언제 쓰는지 잠시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이런 조인문을 혹시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하고 물어볼게요. GPT한테. 이너 네, 조인과 아우터 조인의 성능 차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vs 아우터. 네.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성능이 더 빠르다. 이너 조인의 경우 검색 조건이 그 디테일할수록 성능이 향상된다. 근데 아우터 조인은 전체를 조회하는 것이기,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저하가 있다. 음, 상대적으로, 네. 네, 이거를 틀린 말은 없는데 조금 더 뭐지 DB 단에서 설명을 하면은 잠시만요. MySQL에서 이너 조인이 아우터 조인보다 성능이 좋은 이유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포문을 두 번 도는 거거든요. 두 번 돌아가지고 A의 값과 B의 값이 같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 코드로 표현을 하자면 그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포문 자체의 사이즈가 작은 거죠. 그래서 포문을 적게만 돌아도 A에서 적게 돌아서 B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횟수 자체가. 그래서 빠른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DB 단에서 표시를 하면은 잠시만요. MySQL 레프트 테이블. 이 부분 사실 책을 읽긴 읽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혹시 제가 리얼 마이스큐라는 책을 추천해드린 적 있나요? 리얼 마이스큐. 혹시 그 개구리 책처럼 뭐 동물 붙여져 있는 건가요? 새였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아, 네, 비슷한 적 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인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책을 사실 구매하신 게 맞아요. 백엔드 엔지니어를 하실 거면. 그래서 여기에 아마 조인문이 이제 서브 쿼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브 쿼리랑 그다음에 이제 레프트 테이블 기반으로 지금 제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DBA에 있다는 부분인데 백엔드 엔지니어도 이제 DBA랑 쿼리 성능을 이제 리팩토링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프트 테이블을 그 로우수를 줄여야 사실 이게 카디널리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레프트 테이블의 로우수를 줄여야 실제 포문이 적게 돌기 때문에 조인문의 성능이 높아진다. 그리고 서브 쿼리라는 거는 이제 3차 포문인 거거든요. 이런 서브 네, 쿼리를 적게 써야 결국엔 조인문을 쓸 때도 카디널리티를 낮춰 잠시만 중복도를 높이고 카디널리티 낮추는 거죠. 낮춰야 우리가 성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네,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 리너 조인을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어, 네, 쉽게 말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네, 레프트 테이블, 서브 쿼리.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숙제는 아니고 참고사항. 네, 그러니까 혹시 이 책 구매하셨나요? 아니요, 구매는 안 했어요. 음, 그러면 어,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리얼 마이스큐를 구매하시고 이걸 구매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리팩토링 할 때 어플리케이션만 리팩토링 하는 게 아니라 DBA 단이라 DB 부분이랑 아키텍처 부분도 같이 리팩토링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DB 단인 거죠. DB 단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지금 제가 이거는 조인문만 설명했지만 사실 이 책에서는 조인문만 설명한 게 아니라 어, MySQL이라는 엔진이 사실 DB 엔진이거든요.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JVM 공부한 것처럼 얘는 엔진이 8개나 있어요. 엔진도 있고 실제 인덱스가 어떻게 비트리로 되어 있다는 건 아실 것 같은데 실제 네, 동작 방식은 설명 못 하시잖아요, 아직.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동작 방식도 있고요. 인덱스가 왜 빠른지 그리고 실제 어느 메모리에 저장되는지 우리가 그 JVM 공부했듯이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리얼 마이스큐엘을. 저 MySQL을요. 네. 그래서 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매하기. 네, 한 다음에 어 잠깐 목차 좀 볼게요. 이걸 다 읽을 순 없어요.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토비 스프링만 해요. 내용이. 목차가 여기 있다. 설치에 사실 큰 상관없고요. 이 아키텍처, 4장의 아키텍처 부분에 이제 쿼리 실행 구조, 네, 이나 이 부분만 읽어보세요. 그 중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네, 스토리지 엔진. 스토리 엔진이 8개인데 크게 2개밖에 안 쓰거든요. 스토리 네, 엔진 중에서도 이노디비랑 마이I3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토비 스프링 하듯이 깊게 안 할 거예요. 저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그 조인문을 설명할 때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좀 알아야 확실히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근데 네,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내용들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비슷비슷해요. 기본 CS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트랜지션 공부했었잖아요. 네.
뭐 암호화 이런 거 다 공부했었잖아요. 인덱스. 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DB 딴 입장에서 깊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참고차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규 과정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숙제를 내어드렸고 그래서 결국엔 아우터 조이는 이 레프트 테이블에 로우스가 많기 때문에 포문을 많이 돌아서 성능이 느리다를 언급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숙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죠? 개념을 한 번씩.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거 그냥 말로만 설명해주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대1 다대일, 그리고 1대1올, 그리고 애니캐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것에 대한 1대1 통신 방식, 데이터 통신 방식을 구성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1대 1대 N, 1대1, 1대 N, M대 N을 말씀하신 거죠? 어, 1대5, M대 N은 모르겠는데 1대5는 확인했던 것 같아요. 1대5, 네, 그죠. 1대5, 맞네요, 맞네요. 네. 모두 통신하느냐, 부분 통신하냐, 1대1 통신하냐. 네. 그러면 혹시 언제 모두 통신하고, 언제 부분 통신하고, 언제 1대1 통신하는지 예제도 들으실 수 있을까요? 예시? 어, 예제 같은 거는 정확하게 또,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방송 같은 경우에 하나가 모두에게 시청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1대5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네, 브로드캐스트, 네. 네. 방송, 네. 그리고 1대 N이나 1대1 같은 경우에, 1대1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 채팅 서버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네, 그리고 1대 N 같은 경우에도 채팅 서버 혹은 그 특정 유저들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음. 있다고. 이건 구독이겠네요, 구독 서버. 네. 네, 채팅 서버, 구독 서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실제 면접에서 물어보면. 네. 그리고 코드 리뷰 이슈 2번 재반영. 코드 리뷰 이슈 재반영은 왜 못 봤지? 이거 했었나요? 어, 그 주석 추가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있는지 볼게요. 여기서 아직 머지가 안 됐나요? 이슈 2번? 머지 된 것 같은데. 끝난 거죠? 이슈 이 두 건인 것 같아요. 또 이슈 2. 그러면 제가 이거네요. 6번, 7번이네요. 네. 맞죠? 근데 6번은 해드렸고 7번 마저 해드릴게요, 지금. 네.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건가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를 하다가 이슈 내용이 스케줄링 및 컨트롤로 인한 거래 내역 조회인 거죠, 결국엔. 네. 그러니까 입찰 내역을 조회하는 거죠. 자기가 입찰했는지 그 물품에 대한 입찰 기록들, 목록들. 그 두 가지 맞나요? 기획을 잠깐 볼게요. 네. 기획을 가면 목록 조회, 상품 조회가 아니고 이거 여기겠네. 여기겠네요. 네. 판매자일 때는 어, 내가 등록한 물품의 실제 입찰 내역들을 조회하는 거죠. 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비행기 소리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는 것 네,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판매된 상품에 대한 상품 정보네, 이거는. 상품 정보랑 구매자일 때는 내가 입찰한 내역들을 조회. 그러니까 또 두 개네요, 정확히. 네. 경매장의 판매자 경우에는 내가 상품 등록한 모든 입찰 내역들, 구매자인 경우에는 내가 입찰 클릭했던 내용들, 네, 이 두 가지. 네. 그리고 낙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하신 거고, 이건 저번에 저랑 디버깅 테스트 때문에 3인 거죠? 제가, 네. 네, 네. 요거는 디폴트로 바꿔주세요. 네. 네. 그 지워져 있는데 아마 8번 커밋 될 것 아, 같아요. 네, 그 시에 사용했던 값은 그래도 이거는 이제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해놓긴 하겠습니다. 아, 네. 음, 레지스트레이션 아이템. 여기가 트레이드 컨트롤러. 트레이드 컨트롤러? 아, 히스토리. 근데 트레이드네요? 네. 그냥 거래라고 어떻게 음. 좀 이름 짓기가 힘들어가지고. 어, 잠시만요. 코드를 잠깐 볼게요. 네. 컨트롤러 이름이 히스토리 컨트롤러잖아요. 트랜지션 히스토리 컨트롤러. 그래. 입찰은 비드였죠. 네. 음, 저는 그냥 히스토리스? 히스토리스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아, 실제 내역들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역이 주잖아요. 네. 히스토리스가 어떠세요? 히스토리스. 좋은 것 같아요. 트레이드보다는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사실은 입찰 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서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내역인 거니까 내역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스 그리고 복수를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REST API 규칙을 맞추어 수정 부탁드립니다. 네. 트랜잭션 히스토리 서비스를 필드 생성자 주입으로 생성자 주입 맞나요? 잠깐만요. 성조가 어, 없는데 그 필드 리콰이어드 어노테이션 네네 생성자 주입 맞네요. 생성자 네. 주입으로 주입하셨고 마이 트레이드 이게 그거네요. 그 내가 등록한 물품에 대한 맞나요? 네,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판매가 완료된 상품에 대한 조회인데, 네. 네,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로그인된 유저의 아이디를 받아와서 그 아이디가 거래한 내역에 대한 조회고, 아래는 아이템 네임이 일치하는 경우 네. 그 유저에 상관없이 모두 받아오는 것으로. 네. 이 네임을 검색할 때는 라이크 검색인가요? 아니면 그 이퀄 검색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아, 주시겠어요? 네. 이 로드 트랜지션 히스토리 바이 아이템 네임 메서드 실제 매퍼에 있는 쿼리가 네. 이퀄 검색일까요? 라이크 검색일까요? 음, 아, 그, 이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게 기획상에서 요게 크리에이트 석세스 이 낙찰에 대한 성공 이건가요, 그럼? 어, 아니면 요건가요? 아, 내 정보 아닌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메서드 명만 봤을 때는 음, 최근 거래 판매자의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판, 판매에 대한 상품 지금 거래죠. 네, 그러면 약간 메서드명이 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마이트레이드라고만 하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셀러랑 바이어를 안 나눠놨죠 타입을. 네. 그래가지고 메서드명이라도 제대로 지어놔야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인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 근데 네. 판매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그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블에 셀러랑 바이어 두 개 음. 칼럼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여기 검색 조건에 근데 유저 아이디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 알 수 있나요? 그때 그거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외월절에서 O를 사용해가지고 두 개 다 받아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에 대한 유저가 판매자가 될 수 있고 구매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O로 사용해가지고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구매자 내용도 같이 지금 리턴되는 거 아닌가요? 어, 네, 맞아요. 그 판매자랑 구매자는 동시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인 기능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된 상품이 판매자 기준에서는 자기가 판매한 게 아닌 것도 다 넘어오는 거네요, 그럼? 네, 그런데 그 DTO 클래스에서 자신이 판매했는지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그 리턴 시에 알 수 있게 필드를 따로 설정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호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살짝 100%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냥 이걸, 네. DTO 클래스를 셀러랑 바이어 두 개를 구분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리턴할 때 이 클래스를 가져올 텐데, 그러면은 자신이 판매했으면은 셀러 아이디에 그 세션의 로그인 유저 아이디가 입력돼 있을 거고, 만약에 자신이 구매했다고 하면은 바이어 아이디에 그 세션 유저 정보가 있을 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리턴을 할 때, DTO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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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한 프론트 입장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연동한 프론트에서 너네가 널값 체크를 해가지고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 알아서 분기 처리해서 처리해라 그 음, 말인 거죠? 네, 굳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해서 한 페이지에 정렬 기능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상태 그대로 구매자, 판매자, 일단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니까, 그 음,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셀러와 바이어가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기로 생각해. 이해했습니다.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잠시만 그 코드 리뷰 이어서 할게요. 네, 그 내용을 댓글에 써주세요. 판매자 어, 네, 기획 내용 구매자 판매자를 책임지는 이거는 로그인한 상태에서 검색을 할 때 이름이 같으면 다 그냥 달아나는 거네요. 자기에 대한 물품도 아니어도. 네, 아이템 네임만 사용해가지고. 네. 얘는 어디죠? 리파지토리. 비드 아이템 뒤에 이용. 리드 솔드 판매된 걸 읽는다. 판매된 네, 캐시에서. 네. 이 메소드는 왜 추가된 거죠? 스케줄링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됐어요. 음, 음, 일단 입찰 시간이 지났을 때 네. 그 캐시 데이터에서 솔드가 되어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음. 좀, 딜리트 네. 비드 앤 인서트 마이 리젠트 트레이드. 이 리젠트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이거는 제가 단어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수정했던 네. 거고, 이거는 히스토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지우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갱신하는 건가요? 근데 어떤 데이터로 갱신하는 거죠? 비드 정보를요? 네, 그 비드 테이블에 대한 비드 테이블은 삭제하고, 그리고 그 거래 내역하는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인설트를 한다고 음, 하기 위해서. 여기 1분인가요? 네, 1분인가요? 하루마다예요. 그러면은 이 하루 동안에는 최신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최신 데이터를 어떤 최신 어, 데이터를 여기 정확해요? 리젠트 트레이드라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네, 이 DB에서 읽어오는 거잖아요. 네, 보면 되겠네요. 어떤 값을 가져온 거지? 이 키 가지고 비드 키 가지고 레디스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네요. 네. 입찰 정보, 그러니까 비드 번호로 누가 입찰했는지. 그럼 하루 단위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갱신이 안 되잖아요. 하루 단위면. 어, 레디스에서 가져올 때. 네. 사실 그 조회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캐시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은 하루마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거래 내역이 하루마다 되면은 유저들이 문의가 오지 않을까요? 내 거래 내가 방금 입찰했는데 왜 내 하루 전 입찰 내역을만 줘야 되냐라고 문의가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레디스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RDB에서 찾아오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캐시를 고려할 때
조회가 많냐, 인서트가 많냐인데 지금 인서트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캐시를 쓰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제 생각은 이- 그래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 코드립 여기서 봤거네. 이 메서드를 도입 이유는 입찰 정보 조회 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데 입찰이라는 기능이 조회보단 인서트가 더 많은 상황이기에 RDB에서 바로 조회하는 게 성능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네. 네, 그 레디스를 무조건 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인서트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더 안 좋아집니다. 성능이. 그리고 심지어 하루 단위라는 거는 거의 뭐 예전 데이터만 가지고 유저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유저들이 문의가 계속 올 거예요. 네. 입찰했는데 최신 데이터 안 보인다고. 네, 그러면 또 이제 운영 상황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이거는 조회하는 건데 똑같은 코드인가요? 솔드고 얘는 솔드가 아니네. 네. 음, 이 셀 타임이 나온가요? 얘를 넣는 게 네. 지금은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마이바티스 나우를 네.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 투니시에 이뤘을 때 나우를 대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래퍼에서 이제 마이바 래퍼를 쓸 거고 데이터 아이템 피드 얘는 스케줄링이 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어, 여기 있을 것 같네. 얘도 공이 3개니까 하루네요. 얘도 하루마다 어, 이거는 한 시간마다 네. 다시 따라 달랐나요? 저도 이게 뭘 똑같이 공이 앞에 3개인데? 세 근데 번째 거는 네네. 그 시간 그거 네. 정확한 시간? 그러니까 1시, 2시, 아, 3시, 4시 이런 네. 식으로. 공안 네, 이해했어요. 얘는 1시간마다 스케줄링을 돌아서 입찰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어,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MySQL과 정확성을 맞추기 위해서 1시간마다 네네. 아, 잠깐만요. 그렇지? 스케줄링 써 있다. 정합성이라는 게 어떤 정합성이었죠? 네, 캐시 데이터와 MySQL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1시간마다 일과 처리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재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네. 네, 이게 1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입찰에 대한 시작과 경계가 항상 1시간이었죠. 네. 맞나요? 시작과 경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찰의 시간. 우리가 입찰 경매를 딱 시작하면은 그 물품은 하루였나요? 네, 제한 시간은 하루였어요. 음, 이것도 1시간이 다시 보니까 길어 보이네요. 음, 그럼 이렇게 네. 되면은 입찰 중에 내가 500원에 입찰했는데 500원에 입찰된 게 1시간 후에 반영되는 건가요? 레디스에?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반영이고 스케줄링 같은 여기에서 나오는 스케줄링은 SQL에 레디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SQL에 레디스를 저장한다. 네네. 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만약에 누가 500원에 올렸던 걸 1000원을 올리면 바로 즉시 반영이 되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 1시간마다 그 아, 정보를 네네. 입찰 정보는 다 레디스인데 그래도 히스토리를 위해서 RDB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넣는 게 1시간 주기라는 거죠? 네. 음, 네. 그럼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그건 하루 단위네요. 하루 단위별로 이게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그거죠? 네.
얘는 뭔데 이렇게 삭제됐죠? 이 아, 비트 서비스. 빌더 클래스를 삭제했어요. 아, 삭제하신 이유는 세트하는 게 몇 개 없어서 그런가요? 네. 이게 그 세트하는 게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기능들이 널 값을 사용하기도 해가지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난 널이 아닌 칼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빌드 클래스를 그냥 빌드 어노테이션을 제거했어요. 실행이 안 된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코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가된 거네요. 네, 빌드 클래스에서 사용하던 거를 그냥 셋으로 3개만 해놨어요. 음. 근데 아까 사용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잘 이해 못했어요. 네, 여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널이 가능해가지고 빌드를 사용했을 때 그 스트링은 인티저로 치환할 수가 없다 이런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 사용은 정확하게 됐었는데 그 찾아보니까 빌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값들도 널 값이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빌드를 제거하니까 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어노테이션 자체, 롬벅 어노테이션 자체가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히스토리 매퍼. 어, 바이 유저 아이디, 바이 아이템 아이디. 이거는 결국엔 둘 다 입찰 정보인 거죠? 입찰을 했을 때. 거래 내역 조회, 유저 아이디로 조회하는, 아까 그 컨트롤 단에서 봤던 메서드인 거죠? 네, 유저 아이디로 전체 조회, 아이템 네임으로 전체 조회. 네, 이 두 개 메서드를 굳이 분리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네. 리퀘스트 히스토리 아 히스토리 리, 비드 히스토리 리퀘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리퀘스트에 유저 아이디랑 아이템 네임을 넣고 하나로 합쳐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리퀘스트 넘긴 다음에 그 매퍼에서 그 추즈 문법으로 유저 아이디가 있다면 유저 아이디로 조회하고 아이템 네임이 있으면 아이템 네임으로 조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 자체가 로그인 체크를 사용해가지고 널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값이 안 나온다. 잠깐만요. 그것도 좀 볼게요. 네. 값이 안 나온다. 로그인 체크를 설정해가지고, 얘는 로그인 체크 안 하나요? 얘도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로그인을 하고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거고, 네. 네, 따로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사용하든 안 하든 둘 다 있으니까 메소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두 개를? 네,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유저 아이디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 네임을 널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은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이템 좀 네임, 네, 중복된 코드처럼 보이거든요. 제 눈엔. 네, 네, 너무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얘를 결국엔 파라미터가 한 개짜리를 두 개짜리로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걸 메소드로 분리할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네, 요거는 합쳐주세요. 네. 네, 써놓겠습니다. 이 메소드랑 이 메소드는 중복된 코드가 있어서 파라미터를 두 개 또는 리퀘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리퀘스트 클래스를 만드셔서 맵버단에서 분기 처리 쿼리 회신 받게 수정 이 말 이해되시죠? 네. 네. 사실 전 이렇게 이런 거 리페토링 하려고 코드 리뷰하는 거예요. 어, 네. 네. 똑같은 게 또 3이네요. 네, 이거는 이번 8번 이슈에서 수정한 거라서 확인을. 네. 네.
음, 포이치를 쓰잖아요. 포이치를 어, 세퍼레이터로 이거 봐야겠네요. 거리를. 잠깐만. 요거 에러 호출하는 곳이 아까 거기 여기였네요. 방금 네, 이 부분. 네. 이 부분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서 서비스고 매퍼에서 리드 트랜잭션 히스토리 유저 아이디. 매퍼에서 리드 트랜잭션 히스토리 유저 아이디. 얘고 그러니까 결국엔 DTO인데 세퍼레이터는 왜 쓰는 거죠?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단위를 끊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확인했어요. 아, 보니까 리드 말고 인서트를 언제 하는 거지? 잠시만요. 얘를 쓰는 곳이 어디지? 여기네요. 포문 돌면서. 네. 근데 끊는다는 게, 왜 끊어야 되죠? 음, SQL 문법 쿼리 문법에서는 이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고 음, 봤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코드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에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리스트가 비어 있지 않다면 매퍼에 이 리스트를 한 건 한 건 끊기 위해서네요. 네. 네. 그래서 한 건 한 건 넣겠다. 그리고 넣을 때도 만약에 현재 가격이 같으면 그러니까 즉시 구매냐 입찰이냐 그 차이인 거네요. 네. 음, 네, 이해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봤던 내용이고요. 이걸 하나로 합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요 만약에 하나로 합치면 음, 반환 값도 똑같고 이 웨어 조건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인이 네. 있네요. 어, 네. 음. 이 조인도 결국에는 그 추즈를 통해서 만약에 이 조건이면 이 웨어만 쓰면 되고 웨어 오어만 쓰면 되고 이 조건이면 조인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프롬절이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앞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히스토리가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혹시? 어, 아니요. 네. 좀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단순하게 어, 분리를 시켰거든요. 분리하는 게 왜 좋을까요? 어, 네. 그 수정 시에 해당 메서드만 따로 예를 들어 아이템 네임 같은 경우에 아이템 네임에 따른 다른 것들이 수정이 된다 하면은 이것만 수정하기 위해서 그냥 메서드를 분리시켰던 거였어요. 음, 근데 동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건에 따른 조건문만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리턴 타입이 똑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얘는 분리하면은 중복된 코드가 발생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만약 리턴 타입이 다르다고 하고 검색 조건도 하나는 로그인한 상태고 하나는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둘 다 너무 같아요. 그래서 중복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그래서 이 쿼리를 하나로 합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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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리뷰 확인 부탁드리고 다음 숙제도 볼게요. 아이고. 4번까지 한 거죠? 4번까지 했고 7, 8번도 7번 방금 한 거 같고 8번도 코드 리뷰 저한테 요청 주신 거죠? 네. 8번은 코드 리뷰 안 하고 시작할 때 수정했던 어, 에스펙트 수정했던 분이 8번 이슈였어요. 요게 에스펙트문. 저한테 아직 코드 리뷰 푸시 안 해주신 거죠? 네. 요거 지금 동작 하나요? 정확하게? 네. 청상적으로 동작. 그럼 지금 푸시 해주실래요? 지금 코드 리뷰 해드릴게요. 네. 네. 근데 안 한 이유가 지금 컨트롤러 단에서 그 유저의 타입만 변경을 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추가해야 될지는 잘 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비드 아이템,
비드에 등록된 아이템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할지 좀 고민돼가지고. 잠깐만요. 기획을 다시 볼게요. 기획 내용이. 네, 어드민 기능인 거죠? 지금 저 이슈 8번이. 네, 맞아요. 이거 세 개네요. 네, 이걸 메모장에 잠깐 추가해 두고 그리고 코드를 보면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첫 번째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 모든 테이블 삭제 경우에는 그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바로 삭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따로 테이블을 추가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네. 그러니까 물품을 삭제할 때 바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상태 값으로 변경해 두고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이 리즌을 이유를 넣으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 부분인 거죠? 어, 이 부분은 아닌데 그 어제 피드백 해주셨던 음.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맞아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만 개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음. 네. 첫 번째는 개발됐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네, 아예 그냥 그 비드 테이블에 들어있는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ERD를 보면서 같이 저랑 얘기하시죠. ERD. 네. 그러니까 경매 물품, 불필요한 경매. 그러니까 어뷰징 유저가 등록한 물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네요. 어, 어드민 기능으로. 네, 음, 이 비드에는 상세값이 없잖아요, 지금. 네. 음, 판매의 경우 같은 경우엔 이제 솔드를 상태로 체크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이즈솔드가 어디 있죠? 비드의 맨 오른쪽 그 맨 밑에 두 번째 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이즈솔드가 네, 아니라 스테이터스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스테이터스요. 네. 그러니까 이즈솔드를 스테이터스로 바꾼 다음에 스테이터스가 0번이면 물품 정상 등록. 1번이면 판매 완료. 물품 판매 완료. 2번 이제 0번, 1번, 2번이면 비정상 유저의 물품. 그래서 이 API는 결국 2번으로 바꾸는 거죠. 유저의 그 타입이 abnormal, 그러니까 비정상 유저면 그 비정상 유저에 있는 모든 비드 정보를 조인문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상태를 2번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삭제를 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네. 어 이러면 왜 이 유저가 혹시 저희가 그러면은 이 어드민 유저 제재할 때 이유가 있나요? 어드민 유저 제재한 이유? 어,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이다 보니까 그 악성적으로 입찰을 하거나 그 물품을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평균 가격이 100원인 것을 막 10,000원에 올린다든지 등록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어뷰징 유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저 히스토리 테이블을 하나 만드셔서 네, 여기 하위에 어 그러니까 어드민이 유저에 대한 정보를 바꾸거나 비정보를 바꿀 때 아니다. 어드민 히스토리 테이블 이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저 히스토리 또는 비드 히스토리. 근데 비드 히스토리는 있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만 있는 거구나. 네, 제 생각은 어드민 히스토리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드민. 이 안에 이 테이블에다가 이제 녹이는 거죠. 유저 제재, 유저 제재, 유저 제재 사유를 넣는 테이블이죠.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스키마는 어, 실제 실행한 주체 유저 어드민 유저 아이디인 거죠. 어드민 유저 아이디 하나.
그다음에 제재한 이유, 리즌, 제재한 이유 칼럼 하나. 그다음에 제재한 유저 아이디, 타겟 유저 아이디. 네, 이렇게 세 개 넣어가지고 그 어드민을 호출할 때마다 여기 인서트를 해주시기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유저를 이 유저만 제재하냐, 비드 정보를 제재하냐 그 API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인서트를 물품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용한 물품도 있으면 좋겠네요. 어드민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타겟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타겟 물품이 여기서 영어로 아이템이죠. 네, 타겟 아이템 아이디. 네.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 인서트 할 때는 얘가 있을 거고 요거 인서트 할 때는 얘가 있겠네요. 아이템 아이디가. 네. 네, 얘는 널러블이어야 될 것 같고요. 널이 가능한 상태.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까지 됐고 세 번째 그 기획에서 어드민 기능 중에 세 번째. 그 노트에 적혀 아, 있어요. 그러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말하다가. 세 번째가 공지글이네. 공지글은 그냥 인서트 하면 될. 공지글이 근데 ERD 있나요, 저희가? 아니요, ERD에는 없어요. 아, 이것도 공지글 테이블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어, 공지글 영어로 뭐죠? 노티스. 그러니까 어드민 노티스 테이블 하나 만드시면 좋겠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스키마 한번 정해서 한번 직접 작성해 보세요. 네, 어드민 노티스 테이블 하나 추가해서 그냥 인서트만 하면 되죠, 얘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얘가 다 끝날 것 같고 요거는 뭐 오늘 중으로나 내일 중으로 해서 바로 코드 리뷰 주면 되겠네요. 네, 어려 보이는 게 없어서. 네, 그러면 5번까지 된 거죠? 아, 네, 끝났네요, 그러면. 아, 끝난 거구나. 그리고 네. 숙제가 그러니까 이슈 8번 마저 해오기. 이슈 8번 마저 개발 후 코드 리뷰. 이 이슈 8번 마저 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네. 요거 여기다 써놓을까요? 헷갈리시려면? 아니요, 저장돼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요거 그럼 이렇게 탭해가지고 여기다 만들어 놓을게요. 아, 네, 그 토글 기능이 되게 좋거든요. 가독성도 좋아 보시면서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얘가 네, 3번 숙제예요. 네. 그리고 3번 숙제까지 드렸고 이제 8번이 끝나면 이슈가 몇 번 남았죠? 어, 배포 배포, 자동화. 네. 저희가 그때 배포 자동화 말고 성능 테스트 먼저 하기로 했었지 않았나요? 어, 제가 지금 정하면 테스, 되나요? 테스트 코드를 먼저 하기로 아, 했었던 것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테스트 코드를 네, 제가 지금 추천드릴게요. 이 이슈 12번 테스트 J 유닛 5 테스트 라이브러리로 어, 라이브러리로 플러스 모키토라는 그 모키토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두 개 다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연동을 해서 실제 테스트 코드 작성할 텐데 그 전에 바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코드를 공부해 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아, 좋은 테스트 코드의 조건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했었나요? 좋은 테스트 코드의 조건? 네, 퍼스트 그거 아, 네, 말씀하시, 했었네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작성하셔도 되겠네요. 네, 뭐 한글로 쓰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모키토 프레임워크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작성하냐? 어, 컨트롤러 아니다. 컨트롤러 딴 테스트 코드 하나. 지금 지금까지 컨트롤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요. 네, 컨트롤러 딴 테스트 코드 다섯 개. 정확히 말하면 컨트롤러 딴 테스트 코드가 여기 있을 거예요. 디폴트로. 리소스 말고 여기 있네 네, 테스트. 네, 지금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인데 이게 아니라 이 하위에 하나 만드는 거죠. 테스트 코드를.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서 어 우리가 컨트롤러가 어드민 컨트롤러 있잖아요. 어드민 컨트롤러
COM 테스트 이런 게 5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거 여기다 만들면 안 되겠네요. 이슈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컨트롤러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 2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5개씩이네. 10개. 10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를. 네. 네. 서비스 5개. 작성해오기. 개발 후 코드 리뷰. 근데 이거는, 아마 처음이라서 많이 왜 안 되지라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야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키토 프레임워크에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기분 웬 된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기분 웬 된. 요게 키워드입니다. 요거 네. 가지고 예제 코드를 공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네. 컨트롤러에서는 기분 웬 된을 어떻게 작성해. 이게 테스트 코드 시나리오를 생각합시다. 커버리지. 네. 우리가 좋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성공 테스트, 실패 테스트를 하듯이 어디까지 범위를 보장해야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이 실제 라이브에 갔을 때 장애가 나지 않을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2가지 분리를 해가지고. 네. 분리를 한 이유는 단위를 쪼개기 위해서요. 단위를 쪼개야만 의존도가 낮아지고 테스트 코드의 그 코드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그거는 저랑 그때 그 좋은 테스트 코드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가 4번 숙제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까지 다 못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개발 말고 그냥 내용만 공부해 오세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만. 네. 왜냐면 지금 보니까 할 수도 있겠네요. 코드가 여기밖에 없네. 4번밖에 없네요. 거의. 이렇게만 적어놓고 4번은 100%다 안 해오셔도 되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그냥 전반적으로 제휴닛이 어떻게 돌아가고 모키트 프레임워크 무엇이고 우리 지금 서비스 로직 중에서도 컨트롤러와 서비스에서 어떻게 테스트 코드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만 머릿속에 들고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어, 네. 네. 수업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레비덴큐 컨피규어러 설정 한 번만 나중에 아, 확인해 줄 수 있으실까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질문 주셨었죠. 네. 그 수업 시간에 보기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한번 보여주실래요? 왜 안 되는지. 그 오류를 보여주세요. 오류 메시지. 아, 네.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음, 네.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리턴 타입이 인터셉터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강제로 캐스팅을 하면은, 또 강제 캐스팅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캐스팅 해가지고, 그, 네. 아, 캐스팅을 한 경우에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안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자 시작 전에 좀 클린 해가지고 좀 걸리더라고요. 음. 이 에러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에러. 네. 인터셉터를 설정하는 거라고까지는 봤는데 검색해도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잠시만요. 그걸 리커버를 쓰고 싶은 거죠? 어, 네. 정확히 말하면은 딜큐를 사용하고 싶은데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가 일단 1차적이고 네. 2차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인 것 같아요. 네. 우선 GLQ가 저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거를 해결해 볼게요. 저걸 왜 동작이 안 되는지. 네. 구현시 이 값이 아닌데. 어드바이스 체인.
레빗 리스너 컨테이너 팩토리를 구현할 때 컨테이너 팩토리에 어드바이스 체인을 하는데 그때 리트라이 인터셉터 빌더를 통해서 아 이게 DLQ 내용이겠네요. 리트라이라는 거 보니까 네. 이 설정 값이 문제라는 거죠. 네. 음, 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법이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요, 리코버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실행은 되는데, 네, 그러면 DLQ 안 들어가나요? q 자체는 생성이 되는데 이게 검증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검증할 방법이 왜 없죠? 어, 그냥 잘못 넣으면 음, 되나요? 잘못 넣어서 검증할 방법. 그러니까 네. 배달이 실패한 걸 어떻게 재현하느냐 그 말인 건가요? 어,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그 수업 끝나고 찾아서 그 예제 코드 블록을 던져드릴게요. 네. DLQ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직접 설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우선 숙제해와서 그 도중에 이런 것도 질문 있으시면 프로에 남겨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